네,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으로 진행되던 사법논담을 본방송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그 두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전남순 천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축구 보면 그 승격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승격이 되신 건데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제작진도 새해에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거라는 거를 또 직감적으로 느끼신 게 아닌가. 그건 또 뭔 소리야, 그건 또. 근데 왜 저 보면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제가 천 변호사님이랑도 이제 밖에서 사법농단 아이템 발굴이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게 저번 주였는데요. 일단 정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사법 리스크 또 법적으로 다뤄야 될 이슈들이 정말 정치와 연결지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승급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라서 이제 감사히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길게 봐서는 이 코너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 뭐 자꾸 막 사법의 영역이 너무 뭐가 많고 막 이런 거는 좀 지긋지긋한 것 같아요. 가끔 바른 소리 이렇게 잘하셔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 맞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그 사법적인 문제는 말 그대로 예외적으로만 네, 법원 가서 따지면 되지. 그렇습니다. 공론에 올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고른 게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두 개의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오늘 한번 두 분 변호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이걸 좀 듣고 싶어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 이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치 보복이라고 하려면 선거 이후 그야말로 정권이 뒷조사를 했다면 모를까. 지금 수사는 이미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다 나온 이야기다. 새로운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서 털기 차원에서 새로 개시한 수사가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된 수사인데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 수사냐. 이러한 지금 생각을 피력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생각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 뭐 이런 쟁점이 있는데 정치 보복이죠. 네? 민주당의 경선 떨어진 분의 정치 보복이 아닌가. 이게 뭔가 뭔 소리야? 경선 떨어진 분의 그 원념이 계속해서 이 다리를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럼 들고요.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한 쪽이 어디냐 이걸 지금 사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리고 저는 대통령 말씀 중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좀 잘 얘기된 부분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 정치 보복이라는 걸 넓혔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저는 당선된 이후에 밝혀졌더라도 이게 대통령실이 정말로 말 그대로 뒷조사를 하거나 누구 하나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탈탈 털어서 나온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밝혀졌다면은 저는 이게 무슨 정치 보복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연스럽게 권력의 힘으로 억지로 쥐어 짜낸 거냐 아니냐. 저는 그게 기준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보복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석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검찰이 어떻게 다루느냐. 처음에 누가 문제 제기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기획도 있겠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수사를 그러면 통상적인 검찰 수사와 견주어 봤을 때 이렇게 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기준이 될 텐데요. 좀 뜯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남 FC 같은 경우에도 첫 소환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도 광고비 집행 명목으로 성남 FC라는 시민구단이 광고비를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뭐 대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지만 기업 민원들이 실제로 해결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검찰의 그 이득에 대한 해명,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그 부분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아마 기소 수순으로 갈 테니까요.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저수지다, 돈을 받았다. 만약에 받았다면 정말 밝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서도요. 이게 왜 민간에 이렇게 천문학적 액수가 많이 가도록 설계를 했느냐가 가장 의혹의 핵심 내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성남시 의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 사업 구상하겠다고 했느냐. 왜 LH공사 같은 곳에서 민간의 이익을 본인들이 취득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공개발 방식에 반대합니다. 똑같은 잣대로라면 업무상 배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과연 이 통상적인 배임 그리고 뇌물 이런 수사와 견주어 봤을 때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장유미 변호사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천하람 변호사께 추가 질문을 드리면 네.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불송치를 했다가 다시 변곡점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네. 대장동 수사도 마찬가지로 물론 자연스러운 검찰 인사라고 하는 뭐 계기성을 통해서 수사팀이 교체가 되고 다시 어떤 강도를 확 높이는 이런 변곡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변곡점은 거의 대부분이 정권 교체 이 시점하고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사 태세나 수사 강도나 수사 방향에 있어서의 정권 교체 이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 그럼 여기에 정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100% 없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하던 분이 묻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장윤 변호사님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혐의들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남 FC 같은 경우도 수사팀만 바뀌었고 모든 게 똑같은데 막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추가적인 증거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오히려 정권 교체보다 더 결정적이었던 거는 성남시장의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 교체되면서 성남시랑 그때 이제 두산 뭐 이런 데랑 주고받은 이메일, 뭐 공문 이런 것들이 추가로 막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 단순히 이게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유동규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입을 열기 시작한 건 맞긴 맞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졌어요. 대선. 그랬는데 뭐 예를 들면 그 관련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갑자기 입장 바꿔가지고 뭐 주가 조작 다 알고 있었고요. 우리랑 뭐 맨날 같이 뭐 논의하고 저희 계획 다 짰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를 수사를 하는 게 그러면 정치 보복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련 진술들이 나와가지고 수사 방향이 바뀌는 거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데 수사의 논리지 정치 논리는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장유미 변호사님 받아주시면. 저는 새로 확보됐다는 이 물증들, 뭐 공문 같은 거예요. 두산에서 우리 뭐 기업의 현안이 있고 이게 병원 부지이기 때문에 좀 바뀌어야 된대 상업용지로 이런 부분을 남겼다는 게 명징한 뭐 어떤 대가성, 뇌물 그리고 범죄의 근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의 어떤 유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을 기업이 이 어떤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뇌물 대가성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문제가 있다면 들여다봐야 돼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광고비가 집행됐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측 그리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검찰 측에서는 광고비란 얘기를 쓰지 않고 대가 뭐 이런 금전이라는 표시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광고비로 성남FC에 돈을 준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물증이란 게 얼마나 범죄를 뚜렷하게 뒷받침하는가. 저는 거기에도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다퉈질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이게 단순히 뭐 공문 오가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얼마를 주면 뭐 이걸 어떻게 하고 뭐 또 게다가 성남FC에 돈 내라는 식으로 압박까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 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성격 규정을 해야 됩니까? 저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갑자기 없던 거를 막 캐비넷 뒤져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나오는 거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어민들 강제 북송하는 부분도 이게 유엔 인권 협약 같은 거에 맞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법적인 판단을 뭐 좀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치 성격이 좀 더 뚜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월북이라고 단정지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범죄로까지 의율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라면요. 반대되는 명징한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사실상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게 전 정부 지우기, 이 지우기를 넘어서 수사선상에 올려서 뭔가 형사처벌하고, 왜냐하면 검찰로서는요. 공소유지보다는 수사 과정을 속속들이 언론에도 알리고 하면서 뭔가 대단히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의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망신주기 논란인데, 망신주기 논란이 성립하려면은요. 법원에서 이거 다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는 법원의 영장이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영장이 나왔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고 뭐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영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구속영장이 나올 정도면 일단 최소한 수사할 필요성은 있다. 이게 뭔가 특히나 신병 처리를 해가지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독립된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사건도 뭐 말이 많았죠. 엄청 말이 많았지만 이게 무조건 정치적이고 없는 의혹을 억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그래도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내줄 정도 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행 순서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검찰 수사 들어가고 수순이 이렇게 됐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문제 제기 잘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묻혀 있던 거를 우리 정치 보복의 성격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진실탐구의 차원이었다. 그럼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그 대선 치를 때부터 유가족 분들이 엄청 요청하셨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말씀 했는데, 이것도 그대로 읽어드리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몇 년이 넘도록 제 처와 처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서 무슨 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식의 망신까지 줘가면서 수사를 진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과 입장은 뭡니까? 저는 지휘권 배제가 망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놀랐는데요. 아니 본인의 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어떻게 망신주기입니까? 시스템이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지금 도이치모터스 일당들 사건 종결됐습니다. 지금 9년 구형을 받았어요. 권오수 회장.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현출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고 넘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권거래를 할 때는 녹취 같은 게 다 자동으로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성함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모 최모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거 3,500원 선에서 뭐 딜을 하기로 했으니까 거의 뭐 밑으로는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권 회장한테 들었어. 어떻게 좀 해줘. 이런 말들은요. 이게 단순히 돈을 투자한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고 거기에 굉장히 가깝게 결합했다라고 보여지는 명징한 증거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탈탈 털어서 망신 주기로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전부가 망신주기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저는 약간 시겁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열심히 워딩 안 보고 이거는 이러면 내로남불인데 제목을 그렇게 비슷하게 뽑은 언론이 꽤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내로남불이지 이러면 안 되지. 저도 이제 하면서 시겁하면서 봤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지휘권 배제 한 개의 뭐 망신주기다. 나에게 망신을 줬다 이런 뭐 거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는 대통령께서 워딩을 굉장히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게, 물론 제가 오해한 겁니다만은, 남에 대한 수사는 다 정당한 거고 나에 대한 수사는 다 뭐 망신주기고 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저의 오해였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니까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는 그런 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 사건을 뭐 직접 수사하고 있는 검사도 아니고 뭐 별로 개입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뭐 이렇게까지 지휘권 배제 뭐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일이기 때문에 오해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두 발언을 종합을 하면 저는 그렇게 들리던데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면 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여간 뭔가를 왜곡시키고 든가 비틀려고 하는 어떤 힘이 작용을 했으니까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종합보면 이런 인식을 지금 깔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인식이 깔려 있고요. 저는 이게 대대적으로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되고 이래서 굉장히 장황하게 인터뷰를 한 줄 알았더니 굉장히 짤막하더라고요. 그 워딩 자체는요. 그런데 딱 두 가지예요. 아니 민주당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이게 무슨 정치보복이냐라는 한 맥락과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이미 다 할 대로 했는데 뭘 더 할 게 있냐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태도, 인식, 정치적인 어떤 견해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아예 언급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들어왔는데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아 그래도 이거는 사법 처리에 관한 부분이니까 내가 언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냥 쳐내면 됩니다. 그건 뭐 예를 그렇지. 들면 정답이 있긴 있는데. 예, 인터뷰하는 기자가 뭐 대통령인데 뭐 때리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괜히 이게 그 가이드라인으로 정도.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냥 쳐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수사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적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탈탈 털었을 거다. 뭐 그렇죠. 근데 그 논리를 고스란히 갖고 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주적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당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너무 과하게 털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둘 다 똑같다는 얘기가. 네, 둘 다 뭔가 주적으로서 지금 탄압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사건에 대한 적정한 수사 뭐 이게 정말 정당하냐 이거는 사건별로 봐야 돼요. 그리고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자꾸 레토릭처럼 소비가 되면 네. 뭔가 그냥 정치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이런 발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검사들한테 뭐 알게 모르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고려가 없었던 걸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까지 헤아려서 전략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약간 상찬하듯이 대통령이 자료 같은 거 없이 뭐 빈 종이와 연필 뭐 이런 펜만 갖고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증문즉답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야기를 할 때는 천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신중했어야죠. 이 수사검사 아마 당연히 신경 쓸 겁니다. 수사검사 인터넷 끊어야 돼요? 끊어도 이거는 안 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에는 두 분이 의견 통일을 보신 완전히 거네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실제 미칠지 안 미칠지는 뭐 저희가 알 방법은 없지만 그러면 영향을 미치면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가속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만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향을 미친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사법논담을 본 방송으로 끌어올린 게 아닌가. 아니 뭐 농담이고요. 뭐 알 수는 없겠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두 분께 한 번씩밖에 발언 기회를 못 드릴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세세하게 증거를 언급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례를 좀 찾아봤더니요. 뭐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이 발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개괄적인 어떤 범죄 혐의 그리고 왜 이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반면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이 발언을 평가하는 건 굉장히 과잉입니다. 과잉을 넘어서 피의사실 공표 그리고 수사기밀 누설의 혐의까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세밀하게 언급하는 거 부적절합니다. 이게 보니까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도 전례들을 찾아봤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길이나 구체성이나 한동훈 장관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할 때? 네, 법무장관 할 때 그때도 보면은 뭐 USB에 뭐 이런저런 자료가 담겨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길이도 둘 다 한 1,500자 정도로 비슷하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이런 분들은 훨씬 적고 한 600자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결론부터만 말씀드리면 이 장관의 체포 동의안 제안 설명은 기본적으로 체포 동의해달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득에 필요한 뭐 혐의 내용이라든지 구속해야 될 정도로 증거가 명백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업무상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범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원칙이 잡혀야 되는 계기가 됐다. 요즘만 좀 놓고 보도록 하고요.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1부는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이야기할 게 더 있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